전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진격의 거인만큼 거대한 문화적 충격을 남긴 작품은 단연코 드뭅니다. 주인공 일행이 마주했던 거인들의 공포와 벽 안의 폐쇄적인 절망감은 여전히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위대한 대서사시가 완전히 막을 내린 지금, 수많은 시청자들은 그와 유사한 깊이를 가진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격의 거인이 지닌 특유의 어두운 세계관과 복잡한 인간 군상의 매력을 온전히 대체할 첫 번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빼앗고 사회를 잠식해 들어가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다룬 기생수입니다. 기생수는 평범한 고등학생 시니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차지한 기묘한 생명체와 조우하며 시작됩니다. 이 생명체들은 오직 인간의 뇌를 빼앗아 동족을 포식하라는 단 하나의 잔인한 본능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인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던 진격의 거인 속 초기 무지성 거인들의 섬뜩한 모습과 완벽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수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순수한 액션을 넘어 인간과 괴물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 존재합니다. 주인공 시니치는 오른손에 깃든 생명체와 기묘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합니다.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살하는 괴물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그는 인류가 가진 이기성과 나약함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작품이 전개될수록 기생생물들은 인간 사회의 고위층까지 정교하게 파고들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괴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선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치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처절한 사투는 에렌 예거가 거인들을 향해 품었던 분노와 괴를 같이합니다. 지구의 관점에서 과연 인간과 괴물 중 어느 쪽이 진짜 해로운 기생충인가라는 심오한 주제의식은 진격의 거인 중반부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탄탄한 기승전결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는 올드 팬들에게 기생수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다크 판타지의 영원한 절대적 기준점이자 거대한 바이블로 불리는 베르세르크입니다. 베르세르크는 검은 검사 가츠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들을 향해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복수극입니다. 가츠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중세 판타지로 절망적인 인간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악령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들의 비주얼은 진격의 거인 이상의 기괴함과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두 작품 모두 나약한 인간이 거대한 괴물에게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 가혹한 모순을 핵심 서사로 삼고 있습니다. 가츠는 매일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그 과정에서 신체는 끊임없이 파괴되고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처절함은 자신의 몸을 물어뜯어가며 거인화 동력을 얻던 에렌의 지독한 투쟁 정신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베르세르크는 한때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인간관계의 비극을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신뢰가 증오로 변하는 입체적인 서사는 라이너와 베르톨트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인류가 느꼈던 충격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츠가 메고 있는 거대한 검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그가 짊어진 가혹한 업보와 생존을 향한 집념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정해진 운명 사이의 장엄한 충돌을 보고 싶다면 베르세르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대한 관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철학을 넘어서서 인류를 가둔 거대한 경계선이라는 독특한 공간적 설정을 공유하는 작품들로 눈을 돌려봅니다. 세 번째 추천작은 평화로운 고아원이라는 완벽한 공간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약속의 네버랜드입니다. 이 작품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혹한 실체를 깨달으면서 급격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고아원은 사실 인간을 사육하여 괴물들에게 고급 식재료로 바치는 끔찍한 인간 농장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바깥 세계의 진실을 모른 채 가축처럼 길러졌다는 설정은 진격의 거인 극초반 구도와 매우 영리하게 일치합니다. 진실을 알아챈 아이들은 무자비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고아원을 탈출하기 위한 목숨 건 두뇌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직면한 거대한 벽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무기 하나 없는 무력한 아이들이 오직 지혜와 단결력만으로 거대한 시스템을 기만하는 과정은 고도의 카타르시스를 유발합니다.
동료를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가혹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연대의 가치를 시험받게 됩니다. 잔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벽 너머의 진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소년 만화적 반란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뛰게 만듭니다. 심리전과 치밀한 탈출 서사를 사랑하는 진격의 거인 팬들이라면 약속의 네버랜드 시즌 1이 주는 몰입감에 완벽히 압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을 포식하는 절대적 존재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폐쇄적 세계 속 인류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토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격의 거인이 지닌 진짜 공포와 매력은 단순히 괴물과의 싸움이 아닌 인간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증오의 연쇄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방벽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더욱 잔혹한 디스토피아적 인간 사회와 결합한다면 과연 어떤 비극이 탄생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방벽 내부에서 벌어지는 더 지독한 인간들의 잔혹극과 식인 생물의 원초적 공포가 완벽하게 결합한 두 번째 추천 리스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거대한 방벽이라는 고립된 공간과 인간을 사냥하는 식인 생물의 존재는 진격의 거인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세계관적 설정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공포와 폐쇄성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첫 번째 명작은 바로 갑철성의 카바네리입니다. 이 작품은 불사의 괴물인 카바네의 습격으로 인해 인류가 거대한 요새 역을 짓고 사투를 벌이는 세상을 그립니다. 진격의 거인 제작진이 참여하여 선보이는 압도적인 입체기동 액션의 쾌감은 시청자들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증오의 연쇄 속에서 인간과 괴물의 경계에 선 주인공의 고뇌는 에렌 예거의 처절한 여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작품은 방벽의 개념을 가장 잔혹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비튼 약속의 네버랜드입니다. 고아원이라는 평화로운 울타리가 사실은 귀신이라 불리는 식인 괴물들에게 받쳐질 인간을 기르는 사육장이라는 진실은 거대한 충격을 선사합니다. 벽 안의 세계가 안전한 낙원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은 진격의 거인 초기 방벽 함락 당시의 전율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 작품은 물리적인 전투보다 괴물들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려는 천재 아이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가혹한 생태계적 운명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성의 상실과 갈등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명작은 식인종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잔혹함을 탐구하는 도쿄 구울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주인공이 뜻밖의 사고로 구울의 장기를 이식받아 반구울이 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인간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구울의 생리적 특성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분투하는 모습은 끊임없는 고통을 자아냅니다.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증오의 연쇄는 진격의 거인 속마레와 에르디아의 대립 구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서로를 괴물로 규정하고 학살하는 비극 속에서 과연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세계관의 범위를 넓혀 어둡고 잔혹한 다크 판타지의 정점이라 불리는 베르세르크를 매칭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한 사도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고드 핸드에게 맞서는 한 전사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주인공 가츠의 분노는 스크린을 뚫고 나올 듯 강렬합니다. 거대한 운명의 굴레에 저항하며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의 모습은 자유를 향해 진격하던 에렌의 맹목적인 분노와 겹쳐 보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세계의 진실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절망감은 진격의 거인 팬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조금 더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잔혹극을 선사하는 주술회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추천작입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흘러나온 저주들이 괴물이 되어 인류를 위협하고 이를 사냥하는 주술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마파 제작사 특유의 역동적이고 유려한 전투 연출은 진격의 거인 최종장을 장식했던 액션 시퀀스의 전율을 연상시킵니다. 올바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와 끊임없이 소모되는 동료들의 희생은 전쟁의 참혹함을 세련되게 담아냅니다. 등장인물들이 맞이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한 운명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클레이모어는 여전사들이 거대한 검을 들고 인간을 의태하는 괴물 요마를 사냥하는 정통 다크 판타지입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숨어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어 장기를 파먹는 요마의 존재는 방벽 안에 거인들이 주던 공포와 닮아 있습니다. 요마의 살과 피를 몸에 이식해 스스로 반인반요가 된 여전사들이 겪는 멸시와 고립은 에르디아인들이 마주한 비극적 운명을 연상시킵니다.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시험하며 괴물로 각성할 위험을 안고 싸우는 처절한 사투가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조직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 세계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이 밝혀지는 후반부 전개는 진격의 거인 지하실 에피소드 못지않은 충격을 줍니다. 이제 아포칼립스 장르의 고전이자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본능을 극한으로 묘사한 가시나무 왕을 매칭해봅니다. 온몸이 석화되어 죽어가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피해 냉동 수면에 들어갔던 주인공들이 깨어나 마주한 세상은 괴물들이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쫓아오는 정체불명의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탈출구를 찾는 과정은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제공합니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는 인간 군상의 나약함은 조사병단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연상시킵니다. 이 지옥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대한 배우와 왜곡된 진실이 밝혀질 때 작품은 단순한 생존극을 넘어선 깊이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방벽과 괴물이라는 장치를 SF 메카닉 장르로 완벽하게 재해석해 낸 명작 창공의 파프너를 분석합니다. 평화로운 인공섬 타츠미야지마가 사실은 미지의 생명체 페스툼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벽이자 요새였다는 설정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정신을 침식해오는 적들과 싸우는 아이들의 가혹한 운명은 진격의 거인 속 소년병들의 참상과 일치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비극적인 희생의 묘사는 매 순간 눈물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방벽과 식인 생물이 주는 절망감을 다룬 작품들을 만나보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음모와 SF 대서사시의 등장입니다. 벽 너머에 숨겨진 충격적인 세계의 진실과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드는 치열한 두뇌의 싸움의 서막이 마침내 열리려 합니다. 벽 너머에 숨겨진 충격적인 세계의 진실과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드는 치열한 두뇌 싸움의 서막이 마침내 열리려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테마는 바로 진격의 거인 후반부를 지배했던 거대한 반전과 고도의 정치적 두뇌 싸움입니다. 단순히 괴물과의 싸움을 넘어 세계의 지배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대서사의 정점에 서 있는 첫 번째 명작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자신의 절대적인 정의를 관철하려 했던 코드 기아스 반역의 르르슈입니다. 에렌 예거가 거인의 힘으로 인류의 생존을 걸고 도박을 던졌다면 르르슈는 절대 준수의 신비한 힘으로 제국에 맞섭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주인공이 스스로 거대한 악역을 자처하며 세상의 모든 증오를 한 몸에 짊어지는 비장한 길을 걷습니다.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형태의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려 한다는 점에서 두 서사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작품은 폐쇄된 공간의 진실을 파헤치는 스릴과 철저한 지략 대결의 끝판왕인 약속의 네버랜드입니다. 고아원이라는 평화로운 낙원이 사실은 괴물들에게 인육을 공급하는 사육장이었다는 설정은 방벽 내부의 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가짜 현실을 깨닫고 거대한 시스템을 속여 넘기기 위한 고도의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에게 사육당하던 인간들이 벽을 깨고 나와 세상의 지배 구조에 도전하던 그 전율을 이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정통 SF 대서사시의 정점인 은하영웅전설을 꺼내 들 때가 되었습니다. 전제정치와 민주주의라는 두 거대한 사상의 충돌을 그린 이 명작은 진격의 거인이 보여준 국가 간의 갈등을 더욱 거대하게 확장합니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전쟁 속에서 각자의 정의를 위해 군대를 이끄는 영웅들의 모습은 마레와 엘디아의 비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단순히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적 구도를 완벽하게 탈피하여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적인 시선을 제공한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선사할 작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플롯 전개와 반전이 매력적인 슈타인즈 게이트입니다. 미래의 기억이 과거로 전달되며 역사가 바뀌고 그 인과율에 묶여 고통받는 주인공의 모습은 진격의 거인 속 에렌의 운명과 겹쳐집니다. 정해진 비극적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수천 번의 루프를 반복하며 정신이 마모되어 가는 과정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치밀하게 깔려있던 복선들이 후반부에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수렴할 때 터져나오는 짜릿한 전율은 진격의 거인 못지않습니다. 이번에는 신과 인간,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완벽한 지략 대결로 풀어낸 부르의 명작 데스노트를 살펴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왜곡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폭주하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는 에렌의 흑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수사기관과 벌이는 치밀한 알리바이 싸움과 고도의 심리전은 매 화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권력을 쥔 한 개인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파탄나는지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리스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추천작은 다크 판타지 장르의 영원한 전설이자 위대한 이정표인 베르세르크입니다. 거인의 기괴함과 잔혹함을 뛰어넘는 지옥 같은 마물들의 묘사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처절한 사투는 숨을 먹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이 오직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운명에 대항하는 서사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장엄합니다. 인과율이라는 절대적인 거대한 힘의 굴레에 갇힌 인간이 자유를 향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진격의 거인이 가진 핵심 철학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격의 거인이 남긴 거대한 여운을 채워줄 13가지의 위대한 애니메이션 세계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은 식인의 공포를 통해, 어떤 작품은 방벽의 비밀을 통해, 또 어떤 작품은 고도의 정치극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명작들이 공유하는 궁극적인 본질은 바로 가혹하고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의지입니다. 진격의 거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압도적인 전율과 눈물은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3가지 명작 중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새로운 세계를 선택해 거대한 여정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벽 너머의 진실을 마주한 인류가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섰듯 여러분의 감동 역시 또 다른 위대한 서사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진격의 거인 분석과 최고의 추천작 대장정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